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6월은 현충일부터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모두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전남 지역 내 국가유공자 수는 3만 6천여 명에 달하며 지역 곳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김종술 국가보훈처 전남 서부 보훈지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6월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일이 있고요. 또 제2연평해전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을 호국보훈을 지정했는데요. 이 호국보훈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되는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기념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6월에는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 있습니다. 이 현충일은 1956년도에 그 현충일로 지정해서 추모식을 거행해 오고 있는데 금년이 이제 64회 현충일이 됩니다. 금년에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모식을 거행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금년에는 현충일에 6610 묵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610은 6월 6일 10시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묵념합시다, 이런 뜻인데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많이 참여를 유도를 해가지고 아주 뜻깊은 추념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에는 우리 동족 상잔회 아시죠? 6.25 전쟁일. 근데 금년에 69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남 서부지청 관할에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좀 거기에 감사드리고 또 6.25 전쟁에 대한 참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일은 아닌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2002년 아시죠? 한일 월드컵 때 2002년 6월 29일 오전 한일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 그 시각에 서해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국군 장병 6명이 전사하고 또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제2연평해전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이 서해를 수호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국군 장병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제2연평해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발 또 천안함 이거 사건을 세 개를 묶어서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이렇게 정부 기념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정부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현충일이 있고 또 6.25 전쟁 기념일이 있고 또 기념일은 아니지만 제2연평해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 6.25 전쟁 그리고 제2연평해전까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전국 각지에 지방보훈 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지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보훈 관서가 전국에 26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드리면 국가보훈처 본부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처럼 이 광역시에 5개 지방보훈청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시군구 목포시처럼 이런데 관할하는 21개 이제 보훈지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호남을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광주에 광주지방보훈청이 있고 전남 동부와 서부 또 전북 동부와 서부 이렇게 4개 보훈지청이 있는데요. 우리 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상이라든가 복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보훈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충 선양 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일선 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등록부터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면 보상금도 지원해 드리고
또 아프신 분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에 이제 방문하셔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저희들이 직접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서 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보훈지청 방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동보훈팀을 운영해서 보훈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훈지청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현장 중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네, 보훈지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따뜻한 보훈을 직접 실천하는 기관이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에서도 약 3만 6천여 명의 정도의 이제 국가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전남은 역사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항일 의병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유명한 의병장들이 많이 계신데요. 장성의 기사면 의병장, 또 한평의 시임남일 의병장, 또 광주 광산의 김태현 의병장 등 수많은 의병 활동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탄압도 많이 받은 그 역사의 현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남은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입니다. 1929년 11월 달 나주와 이제 광주에서 학생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학생 운동이 쭉 지속되면서 전국에 한 5만 4천여 명이 이 학생이 참여하는 최대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2018년도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1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 광주에서 11월 3일 날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남 지역은 역사의 고비마다 불의에 항거하고 또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당당하게 앞장선 진짜 호국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연인의 슈퍼는 6월 항쟁을 그린 영화 1987의 그러죠. 촬영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포 주변에도 이렇게 역사적인 현장으로 유명한 곳이 있을까요? 모르시고 계셨나요? 여기 목포에 딱 기차를 타고 오면 맨 처음 도착하는 곳이 목포역 광장입니다. 이 목포역 광장은 전남 5.18 민주화운동의 출발지이면서 직결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멀게는 이제 1919년 목포에서도 3.1 만세 운동이 있는데, 그 당시 4.8, 4월 8일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그 목포의 4.8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개최했던 곳이 이제 양동교회 아시죠? 예, 10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명여학교가 있고요. 또 한평에서도 4월 8일 날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그 월야야 나경제에서 준비를 하고, 또 실제 해보장터에서 그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우리가 가볼 만한 의미 있는 역사의 장소이고요. 신안 같은 경우에도 1920년대 항일 농민 운동이 이제 기폭제가 됐는데, 신안군의 암태도에 가면 소작쟁이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도 대표적인 이제 농민 시위 대표적인 지역인데, 영암의 영보정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목포역 광장부터 또 신안군 암태도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신안군 암태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 빠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신안군 암태도는 그 노은 주인들이 일제 소작, 우리 이제 국민들이 소작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마지기 농사를 지면 예를 들어서 한 가마니 쌀을 이렇게 받아가다가 두 가마니 늘리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오는 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지주들을 향해서 우리 권리를 찾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작적인 운동이었는데, 사실은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헌신, 평화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금년이 아시다시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가보훈처에서 상징을 정해가지고 통일된 명패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그리고 4월, 5월에는 4.19와 5.18 등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이미 명패를 달아드렸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호국과 관련된, 특히 6.25 참전 국가 유공자 어르신들께 집중적으로 명패가 이제 달아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직접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 시장님이, 또 도지사님이, 또 의회 의원님이, 또 국회의원도 참여해 주시고, 또 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 이렇게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 지나시다가 국가유공자의 집 이 명패를 확인하시면 이 집이 국가유공자 집이네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그거를 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과 우리 참전유공자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보훈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나라사랑 도자기 굽기, 또 현충시설 탐방, 또 그 6.25 전쟁 전투 장면을 VR로 재현해서 한 VR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VR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함께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학생들이 그 체험을 하고 인기가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꼭 해양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할 지역에 이제 신안이 있는데,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소외를 받다 보니까 이번 6월 달에 그 전남 문화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국가유공자가 소외받지 않고 우리를 기억해 주는구나, 우리를 예우해 주는구나, 호국보훈의 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인근에 이제 삼함대 사령부가 있고 현대 3호 주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보훈가족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또 구경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 예, 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청년들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국가유공자들이나 가족들도 이제 고령일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실까요? 90살. 예, 90세 이상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점점 1년에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부터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재가복지 서비스는 복지 인력이 우리 국가유공자 어르신 댁을 직접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뭐 청소라든가 빨래, 그다음에 반찬, 그다음에 말벗, 하여튼 국가유공자 어르신 원하시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할 지역은 한 30명의 복지 인력이 있고 현재 한 300명이 그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지청장을 와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도라든가 신안에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이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보훈행정 서비스가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90세 이상, 그다음에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을 위해서 기관장인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의문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그거를 바로 현장에 이제 보훈행정에 반영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0개월 정도 동안 한 1,200여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60명을 집중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전화도 드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이장님한테 그 명단을 드려서 이장님이 주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좀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그 어르신들이요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뭘 올려놨다가 깜빡 이거 태워버려요. 이걸 그럼 잘못하면 불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하고 전기안전공사 협력을 통해서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잊지 않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의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일 날 그 해보면 청년회하고 이미 MOU를 체결해서 그 서비스가 실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영암이라든가 저희들이 관할구역에 7개 시군인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 지역의 젊은이들이 그 지역의 어른이신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거는 중요한데요. 무체부 아저씨들이 우편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배달하시면서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번에 방문했는데 집에 안 계셔요. 이번에 방문했는데 어디가 편찮으시대요. 이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해서 어떤 고령 보험가족이 예우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사회 연계가 가장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바쁘다는 핑계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태극기 개양이 예전보다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렇다면 현충시설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충시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인근에 현충시설은 뭔지 모르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각 시군에 현충탑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현충시설입니다. 현충시설을 활성화하는 거 보면 진짜 보험 공직자로서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역사회 청년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가 행사와 연계해서 현충시설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킨다든가, 아니면 사진전을 개최한다든가, 또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현충시설을 상징화한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축제할 때 현장에서 나눠드려 갖고 이게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동영상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청 자체에 뭐 SNS라든가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동영상을 거기에 게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현충시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참여를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 특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국가보훈처 우리 전남 서부지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예산 2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 현충시설 활성화 공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배정된 2천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고, 진짜 이 지역에서 현충시설이 활성화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가짐이나 또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그다음에 경제적 풍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호국보훈의 달 한 달만이라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자기 주변에 있는 보훈가족을 꼭 방문해 주시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아마 뜻있는 6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오늘 대화였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우리들의 자세를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